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웰리스톡입니다. 오늘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자 하는 성인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주제인 꿀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꿀은 옛날부터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지만 최근에는 꿀을 물과 섞어 섭취하는 방식이 생각만큼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가래로 인해 성가신 느낌이 들 때 따뜻한 꿀 물 한 잔 생각이 간절하시죠? 하지만 이 일반적인 습관이 실제로 꿀의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꿀을 물과 섞으면 꿀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꿀 좋아하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꿀을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10배로 높일 수 있는 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종류, 물의 온도, 섭취 방법 등 다양한 팁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기침과 가래 완화를 위해 꿀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이 달콤한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꿀을 정원에 있는 섬세한 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꽃이 강렬한 열을 받으면 시들듯이 꿀도 뜨거운 물과 접촉하면 그 유익한 특성을 잃게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꿀에서 단순한 설탕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꿀은 민감한 식물같이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열에 노출되면 귀중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동감 넘치는 꽃이 햇볕에 너무 오래 방치되면 색깔과 활력을 잃는 것과 비슷합니다. 꿀의 항산화 효과는 감소하고 유해 물질을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약 섭씨 80도에서 꿀은 캐러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가을에 나뭇잎이 갈색으로 바삭바삭하게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꿀이 캐러멜화되면 꿀의 복잡한 구조가 무너지고 그 안에 영양분이 손실됩니다. 꿀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포함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꿀을 섭씨 8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은 보물을 비바람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아서 귀중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 및 아미노산의 함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러멜화 과정에서 히드록시메틸프루프랄 HMF이 형성되면 신선도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꿀물을 만들 때는 섬세한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여 부드럽고 꿀의 온전함을 보존하세요. 이렇게 하면 꿀의 영양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꿀의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꿀을 소중히 다루고 꿀의 모든 효능을 만끽하세요. 꿀을 귀중한 보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보석의 진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좋은 꿀은 라벨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보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진짜 꿀과 모조 꿀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지표입니다.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비타민이 풍부한 천연 선물인 벌꿀은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천연꽃이나 수액이 아닌 설탕물로 만든 생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처럼 아무리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벌꿀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이 조사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양봉농가,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가짜 벌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동위원소 비율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벌꿀로, 그 이상이면 사양벌꿀로 간주합니다. 탄소 동위원소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이 기준은 벌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약처에 적발된 일부 업체는 동위원소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야생화꿀 100%, 아카시아꿀 등으로 제품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실제 품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식품안전 및 표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천연벌꿀은 일반적으로 사양벌꿀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여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을 구매할 때는 항상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22.5 이하인지 확인하여 천연꿀인지 확인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품질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구매하신 꿀이 진품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천연벌꿀의 진정한 효능을 누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건강 비법, 전약의 유서 깊은 비밀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짓날 궁중 진상품이었던 이 건강식품은 계피, 말린 생강, 꿀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재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각각 고유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의 지혜란 말처럼 이 조합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아미노산이 함유된 꿀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를 제공합니다.
폴리페놀과 테르펜이 풍부한 계피는 자체적인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성분으로 이러한 효능을 보완합니다. 진저롤, 쇼가올, 쇼가올산을 함유한 생강은 유사한 건강 증진 효과로 이 강력한 조합에 힘을 더합니다. 이러한 성분이 결합되면 개별적인 특성이 강화되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약은 전통 지식과 천연 성분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간단하고 건강한 차 레시피로 선조의 지혜를 몸소 실천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꿀, 우유 200ml, 생강, 계피가루의 4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유의 염분 함량이 걱정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 염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라면 락토프리 우유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허브차를 만들려면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우세요. 그런 다음 생강 시럽 1에서 2큰술과 꿀 1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피 가루를 뿌려주세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아침에 이 차를 마셔보세요. 조선 왕실의 건강법을 받아들여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이 한방차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수세기에 걸친 지혜에서 영감을 얻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오늘 보신 꿀에 대한 이야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